2, 3개월 기간이 소요됨. 주민공단 및 절차 이행 후 최종 지구단위 변경 완료. 만약에 심의에서 별다른 게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5월에도 날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변경 사항이 좀 크게 오면 그때는 6월이나 7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3월에 지구단위 무조건 날 거라고 지금 일조합에서 광고 많이 했었죠. 예.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났으면 좋겠어요. 1단지 조합 카페에서는 4월 지구단위 완료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심의 절차나 진행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4월 완료는 보완사항이 전혀 없을 경우나 가능한 일정입니다. 늘 조합은 이런 식입니다. 당 비대위는 6월에서 7월경 지구단위 변경 완료로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예, 지금까지 현재 조합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회적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각 조합의 사회를 보며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한 땀 한 땀 걸어온 길이 참, 각고의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개인적 추정이 들고요.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조합원님들한테 경의를 보내드리고, 안내 자료를 배포드렸고 간담회 전에 조합원님 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의 간단하게 좀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으신 조합원님 어서 오세요. 네. 너무 멀어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가까이 갖다 드릴게요. 켜져 있나요? 그거 켜져 있는데 가까이 가져와요. 기계를. 더 가까이 가요. 올리세요. 마이크 올리세요. 백삼동의 사나이네. 인을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이 좀 난감하긴 한데요. 지금 4라인이 없어진다고, 라인 하나가 없어진 걸 계약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없어지고 뭐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처음에 분양을 과분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는 세대수를 줄이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지구단위 과정에서도. 근데 이분들은 한 명 한 명한테 업무 대행비가 걸려 있다 보니까 과모집을 한 거고, 거기서 세대수가 줄이면서 라인도 없어지고 층고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지금 없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상화하려고 조합을 들어가면 거기서 공론화를 시켜서 좀 회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당장 저 혼자서 막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베트남이 없어진다 결정이. 네, 지금 조합에서는 결정한 부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안 하지? 그거는 공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공개를 잘 안 해가지고 벌금도 200만 원 맞고 그렇습니다. 대체도 시급한 네? 물러날 사람들이 그냥 물러나겠어요. 대체도 시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이제 투표날 그 힘을 발휘해 주시면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동호수 변경에 대한 질문하셨고요.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조합원님께서 왜 그런 걸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었고 위원장님은 알고 있는 사실을 했었고요. 현재 조합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조합원님들한테는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조합원님 계십니까? 마이크가 음향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본 마이크로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조합원님 거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3월 1일날 총회에 대한 질문 좀 이따 해도 됩니까? 총회에 대한 질문이요? 지금 하셔도 됩니다, 조합원님. 일이 나오셔서. 아니 제가 이걸 기계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참 모여서 얘기를 나누게 된 게 다행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보니까 도둑놈한테 이걸 맡겼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이 술집이나 하던 놈들이 뭘 사기 쳐먹는 놈들이야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만 중요한 새끼들이 아파트에 올라가든 말든 신경 안 써. 돈만 빼먹는 거야 이 새끼들은. 그죠? 우리가 그런 업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또 보면 공산당도 벌써 지네들이 막 징계한다 그래놓고는 비대위가 징계하려고 한다고 이게 뭔가를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공산당이 하는 수법이야. 지네들 실컷 잡아놓고는 상대방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 빨리 몰아내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도 없어. 나중에 일반 아파트 보면 뭐 지금 뭐라 해요? 조금 싸게 어떻게 아파트 하나 해볼까 했는데 나중에 이게 더 올라가 버려. 자꾸 이게 나는 1억 5천 그러길래 합해서 한 1억 5천 내면 되는가. 그래서 세대당 1억 6천 지금 더 부담된다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큰일 나요. 네.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요. 미안하지만 젊은 분들 좀 앞장서 주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뒤쳐져. 그러면 이제 하다가 힘이 들면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럼 또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도와드릴 수 있는 문제야. 미안하지만 좀 뭐 직장이 바쁘시지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젊은 분들이. 그리고 그 3월 1일 총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날 정확하게 몇 명 이상 참석해서 몇 명 이상이 해야지 의결이 되는 건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에 대한 우리 대책, 전번에도 보니까 뭐 정확한 대책을 지금 모르고 우왕좌왕하잖아요. 저도 잘 모르니까 저로서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만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 그래도 그 사법기관이잖아요. 그게 의뢰할 수 있으면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입장에서 드린 얘기예요. 그런 고점에 3월 1일 대책을 단단히 안 세우면요 또 사기꾼한테 해결문이가 넘어가요. 우리는 또 바지야 완전히 핫바지야. 이거 큰일이야. 3월 1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빨리 뺏어오지 않으면요 없어요. 지금 돈 몇 천만 원이가 다 나가요. 아무도 없어요. 총력으로 지금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게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정권은 저걸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총액채자 받아보셨죠? 투표용지 보셨나요? 투표용지 보시면 그게 특수 인쇄된 투표용지입니다. 복사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총회에는 한 번도 보시지 못한 투표용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본인들의 직인이 찍힌 투표용지만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적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투표 조합원들한테는 17일 날 등기로 보냈다고 공지를 합니다. 그럼 18일 날 오고 19일 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조합에서는 우리들 돈이죠. 우리들 돈으로 OS 요원을 사서 OS 요원을 16일부터 돌립니다. 제가 근무일지를 입수했습니다. 16일부터 OS 요원을 돌리면서 조합원도 아닌 OS 요원들한테는 투표용지 수십 장씩 줘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위를 갔습니다. 시위 동영상 보셨나요? 다들? 안 보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으신가요? 예.
시위를 하고 나서 조합에 들어가서 뭐 여차저차 다 빼고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서명 결의함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가져오지 않은 것 같아요. 투표함이 안 보였고요, 일단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명 결의사항이라고 요만한 조그만한 통에다가 번호키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나 열어볼 수 있게. 원래 밀봉해야 됩니다. 안에를 봤습니다.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위 끝나고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한 장도 없었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투표용지 어디 있냐? 따로 보관하고 있다. 따로 보관하면 그거를 바꾸든 본인들한테 입맛에 안 맞게 투표하면 폐기하든 모르는 거 아닙니까? 투표함에 넣어야 됩니다. 봉인해서. 그래서 개표할 때 까야죠. 이게 무슨 공정한 투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합의문을 들고 갔습니다. 입구에서 같이 카운팅하자. 입구에서. 그리고 개표할 때 같이 개표하자. 세 번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조합원 명부를 달라. 같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투표를 하려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공정한 투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도 일방적인 투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투표용지도 안 보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1830만 원 내라고 날라왔었거든요. 저희 집으로. 전에 조합에서 뭐라 그랬냐면 총회 책자 보낼 때는 그랬습니다. 주소지가 이제 바뀌었다. 그랬더니 뭐 주민등록 등본 그걸 띄워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총회 책자가 안 왔습니다. 예전 얘기입니다. 1830만 원 내라는 책자는 왔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그거는 왔습니다. 저희 집에. 돈 내라고요. 근데 이번에 임시총회 소집 요구하는 투표용지는 안 왔습니다. 제가 그거 증인입니다. 저희 집에 안 왔습니다. 입맛에 맞게 보내고 있다. 투표용지도. 이게 무슨 공정한 투표입니까? 저희는 투표용지도 못 구합니다. 복사가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조건을 내선 게 저희가 이제 투표용지를 좀 이렇게 받아서 직참하시는 분들 거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자원봉사자분들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듣기로 보내주는 거 말고는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안 주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공정한 투표입니까? 직참하면 아니 조합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투표용지를 또 받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안 준답니다. 아까 조합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진정한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에 이런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비대위가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본인들 비리하고 횡령한 거 다 밝혀질 것 같으니까 밥그릇 뺏길 것 같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일단지 카페에 그렇게 일하는 거 많이 올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왜 저러는 겁니까 저 사람들? 들키기 싫은 겁니다. 들키기. 왜? 먹을 게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성원인은 제가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받아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명부. 근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고 합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1113세대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직접 참석해야 되시는 분들이 20%입니다. 20%가 직접 참석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220명, 23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돼요? 네. 그 정도만 가면 돼요? 예, 저희가 동의서 내주신 분들이 303명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안 받으셨나요? 네? 그 이후로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좀 받았습니다. 동의서는. 네, 그래서 직접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직계 가족은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들은 그래도 그 수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참석이요. 참석은 직계 가족이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하셔도 됩니다. 의결권은 있습니다. 그렇게 참석하셔야 돼서 20% 참석하셔야 되고요. 안건을 통과하려면 50% 이상 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550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그러면 구조로 돼 지금 있습니다. 여기 동의가 302명이 했잖아요. 여기 비대위에. 303명이 했습니다. 303명을 했으면 그건 다 이쪽 비대위 편이라고 치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200명이 더 250명 더 받아야 250명이 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서명 연서 드렸잖아요. 예, 예. 드린 거 말고도 한 200명 더 다시 가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제 안 내신 분들은 내야 됩니다. 냈는데 다시 그날 현장 가서 추천을 하라 이거잖아. 예, 예, 그래도 그러면 되겠는가 예. 이거죠. 예, 예. 용지를 안 주니까요. 우리가 가면 줘요. 이거 없다 그러면? 예, 저 원래는 원칙은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에도 다 그럼 줬습니다. 여기다 내고 다시 가서 투표를 하라 이 소리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한 200명 정도 더 가서 해야 된다. 예, 200명 정도, 네. 220명, 이거 30명 외에 정도는 직참을 하셔야 된다. 직접 직참을 참석을 해야 하셔야 된다.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야지 성원이 차서 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 리스트에 걸린 사람들 아니겠네. 300명이 참석했다 칩시다 우리만. 예. 그럼 그 서혜경 조합장이 통과되려면 150명 됩니까? 300명 참석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300명이 다 찬성으로 했다고 저희 쪽으로 이제 투표를 해주시다고 치면 250명만 더 해주시면 저희가 이깁니다. 네. 250명만 예, 찍어도 통과되는 건? 예, 이깁니다. 서류서 내주고 다시 가서 하라 이거죠. 250명이 지금 투명하잖아. 지금 저희 조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00명 정도 저희 동의서 내주신 분들이 있고요. 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계속 참여해 주시고 관심 안 가주시면 진짜 질 수도 있으니까 계속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저쪽 편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조합에 지금 우호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합에 우호적이신 분들이 한 150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중도층들이 한 50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도층 분들이 나이대가 연령대가 높으세요.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 저희가 이제 녹취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가면은 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름하고 사인만 써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것도 제보를 받은 건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간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해달라고 막 한답니다. 지금.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진짜로 그렇게 그 열정을 사업하는 데다 쏟았으면 이거 벌써 짓고도 남았습니다. 돈 먹는데 열심인 거지. 그런 분들은 네? 150명 돈 먹는데 열심인 거지. 그분들을 끌어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도와주실 분들은 비대위 사무소.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비대위원장님께서 사무실에 거의 생을 포기하시고 계속 상주하시면서 조합을 상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많이 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그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약과 주택법에 따라서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수는 무조건 의결을 주시고 거기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의결 통과되는 거고 그 후에 현장에 서명대를 제출하신 분이든 직접 투표하시는 조합원이든 250분은 항상 현장에 계셔야지만 총회가 요식행위로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비대위원장이 한번 정리해서 조합원님한테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좀 제안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부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조금 길어서 이따가 그 추가 지금 대기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잠시 후에 좀 질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조합원님? 아니면 지금 질의를 좀 하시겠습니까? 조합원님 뭐 질의가 있으시면 저쪽입니다. 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한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뭐 좀 아셨으면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현재까지는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현장에 20% 이상이 나와야 총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12월 3일에 현장에 95명으로다가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가 성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목소리로 말씀드릴게요. 네.
12월에 했던 임시총회는 남양주시에서 보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조치 내용은 남양주시에서 출석부 갖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조합에 12월 달에 보완 조치가 총회 끝나고 임시총회 끝나고 보완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지금까지 보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명되신 분들이나 또 혹은 뭐 양도하신 분들한테 투표용지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조합원 자격이 아직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사나 감사 선출되신 분들도 그 자격 유무가 살짝 어떻게 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총회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결의했던 것들은 모두가. 그렇다면 그걸 비대위에서 우리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가 그때 당시에 우리 받아가지고 304명의 그걸 받아가지고 직접 조합에 가지 말고 법원에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후회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OS 요원들 저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비대위에서도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OS 요원을 썼습니까?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자원봉사자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 어떤 함정에 빠졌던 것 같은데 한 사람. 빠진 게 없습니다. 많이 올라가 가족들이. 있어요. 이성수라는 사람이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거의 다 가족들이나 지인들이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돈 벌어서 이 법을 잘 아시는 분 계시거나 있으면은 그들이 이 불법으로다가 촬영을 하고 뭐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촬영하는 건 괜찮은데 유포하는 거는 그게 법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검토 중입니다.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구 단위가 왜 늦어지느냐? 내가 그걸 처음서부터 자주는 안 했지만 가끔 얘기를 한 건데 인허가청에서 얼마만 하라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인허가청에서는 1000세대만 설계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업대나 조합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분양하는 PMB를 많이 받기 위해서 1300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놓아가지고 그 기간이 1년 반 이상을 이자만 수십억을 주고 수백 원 나가도록 놔두고 헛세월을 보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비대위 쪽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조합을 접수했을 때 그들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돈 지급하는 거에서도 그런 거 좀 확실하게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잘 돼가지고 저들이 원하는 것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기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법원으로 바로 가지 그랬냐는 부분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20% 이상 임시총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20% 이상 받으면 조합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열어달라고.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걔네들이 이제 열어주겠다고 하면 열리는 거고요. 수용을 안 하면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 말씀도 하나 드릴게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금요일 날, 이번 주죠. 금요일 날 대체금지 가처분 총회 요건이 안건을 이상하게 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짜도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척의 허가가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12월 총회가 직무대행자가 이성수 이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허가가 안 난 상태입니다.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를 같이 했습니다. 그 소송 두 가지를 해놓은 상태인 걸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도 많으실 텐데 지금 추후에 법률자문, 금융자문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각 사례에 대한 분들도 대기하고 있어서 일단은 질문을 이쯤에서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비대위원장님 현재 그 사무실에 거의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연락처도 아마 공개가 다 돼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한번 여기 앞에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순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조원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저희가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도움받던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곧 3월이면 대출 연장을 하든지 대안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장부 현황에 대한 것도 궁금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조합원들 대출 관련 협의를 해오신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의 이유열 본부장님을 모시고 금융주관사의 입장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이라는 금융자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유열 본부장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회사 양력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단 1년에 약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에는 약 40~50건 정도 해서 담보대출, 신용대출, 미담대출 등 다 이제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자문 전문 회사고요. 펀딩 및 실물 투자 자산 운용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로 이제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 등 약 1.5금융권이라고 불리는 대주단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의 브릿지 대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사업계획 승인 전에 진행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중도금 대출 또는 PF 대출로서 상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 취급 후에 상환 시까지 각 현장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대주단에게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실상환이 되기까지 각 현장에 대한 이슈 및 문제점 등을 공유하면서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각 현장에 대한 사후관리 즉 애프터 서비스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주단한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지금 마소구리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가 있는 담보대출, 새마을금고죠, 신용대출, 농협일 겁니다. 이 약 40개 정도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전체 기관과 저희가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각 담당자별로 연락처까지 다 알고 수시로 연락하면서 현장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소구리 현장 많이 유명합니다. 현장의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각종 호재로 인한 주변과의 시색 차익 등으로 이제 많이 장점이 있는 현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대로 집행부관 반복과 갈등, 그리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더불어서 소송 등 부정적인 시각 또한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주단 입장에서만 보자면 토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생기는 충당금 적립 이슈가 있고요. 이건 뭐냐면 대출이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 어떤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담보대출이 나간 대주단 측에서는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대출은 나갔는데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제 그 이자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반대로 충당금을 쌓으면서 이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건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소송 진행이나 인허가 미진행 등으로 인해서 또한 이제 상한에 대한 의문까지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제 마소구리 조합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이슈가 많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소구리 조합에 대한 대출 진행이 약 2년 전에 기표가 됐었고 한 번의 연장 이후에 또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 입장에서 한 번의 연장은 그나마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전혀 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고 오히려 갈등과 반목은 기사로도 나올 만큼 더욱 심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대주당과 일단은 그 연결이 되는 자문업체가 있어야지만 연장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 회사의 역할이 생긴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마소구리 조합에서의 현 금융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출 전체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둘째로 대출 전체에 대한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리파이낸싱의 경우에 현재 토지상 권리 제한 사항 및 조합에 대한 소송권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출 기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작년 말부로 농협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그 대출이 중앙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금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및 수수료 등 금융교육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1.5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만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입장에서도 리파이낸싱과 연장을 비교해 보자면 리파이낸싱에 들어가는 취급 수수료로 인해 일정 부분 이상의 금액이 손해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이 더욱 유리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당 조합에서는 담보대출은 새마을금고, 그다음 키움대출은 농협에서 진행됐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진행한 담보대출을 또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문제점을 감수하고 다시 리파이낸싱을 진행한다.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연장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론에 설명드렸듯이 연장조차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당사가 약 한 달 정도 전에 마소구리 이 조합으로부터 대출 연장에 대한 의뢰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출 연장권을 의뢰받고 업무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담보대출의 주관금고인 우리들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용대출의 주관은행인 농협, 보훈농협으로부터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지금 업무에 대한 연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40여 기관에 이르는 참여 농협 및 금고를 설득해야 되는 부차적인 문제는 좀 남긴 남았는데요.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 하나의 기관도 빠짐없이 저희 회사랑 같이 일을 많이 진행했던 대주단들이라서 현 조합 상황에 대한 대안 제시 및 문제점 해결 등 이제 솔루션 제안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연장과 관련된 일정을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돌아오는 이제 그 주 말쯤에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 연장할 수 있는 연장 조합원 명단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장 명단을 작성한 후에 그 차주의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에 연장과 관련된 심의를 전체 다 진행을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 신용대출 자소자들은 자동 연장 대상자와 다시 한번 자서를 진행하셔야 되는 자서 대상자로 구분이 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 연장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대출 받고 이 이후에 신용등급에 딱히 변동이 없으시면은 자동 연장 대상자가 되시는 거고, 신용등급이 좀 일부 하락하셨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심사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연장 대상자들은 기존 대출에 대한 연장 동의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요. 자서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기존의 대출 자소에 참석하지 않은 미참석자들과 더불어서 대주단과 일정 조율 후에 자서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현재 신용자서 같은 경우에는 3월 셋째 주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존 대출과 관련된 협약에 대한 재검토 및 재약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1, 2조합 간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끊어내 볼 예정이긴 한데 좀 더 심도 깊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이제 현황 및 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조합 입장에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